자, 일단은 두산로보텍스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가 그 근거들을 영상에 다시 한번 담아 드릴 건데요.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상담이 가족분들 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하고 계시다면은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우선은 이 두산로보텍스 개별적인 이슈를 보기 전에 증시 상황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박스권이 매우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상 증시가 요즘 어땠어요? 검은 월요일이라 불렸었던 8월 5일의 충격, 이때는 뭐 삼성전자도 하락을 비껴나가지 못했죠. 삼성조차도 대급락이 나왔던 시장인데 코스피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만들어내죠. 급락이 나왔던 삼성전자조차도 큰 하락이 나왔던 시장이었는데 이 구간을 코스피가 바닥을 처음으로 외바닥을 만들어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투심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적인 증시의 상황이 나왔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증시가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중동의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고 엔캐리도 언제나 또 다시 재조정될 수도 있고 경기 불확실하니까. 근데 바닥을 만들었어. 왜? 삼성이 하이닉스가 조정을 크게 견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증시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 지금도 증시가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바닥을 거의 다 찍었다고 보는 이유, 인공지능이 애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의 경기나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조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투매가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관련주도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처음 충격을 받았었던 이 바닥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이 됐거든요. 추석을 앞두고 있는 증시 상황 속에서 정말 강한 충격을 받았던 상황이 만들어진 바닥이 오늘도 확인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시장에 내성이 생겼으니 이제는 여기가 다시 쌍바닥으로 작용을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재료가 붙는 애들은 정말 크게 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인공지능은 되게 힘들 거겠죠. 그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대선에 주목하고 바이오에 주목하고 성장주에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시의 상황만 보더라도 두산로보텍스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드는 것 자체가 힘이 없거나 앞으로 못 올라갈 주식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흐름이다. 정말 문제가 있는 주식이었다면 여기서 하락이 멈추지 않고 크게 주가가 떨어졌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놀라운 사실,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두산이란 주식을 보시면은, 두산입니다. 두산. 지주사 두산을 보시면은 주가가 26만원까지 올랐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정말 이상한 게 로보틱스의 움직임이랑 너무 똑같아요. 지표 뜨고 떨어지더니 바닥 잡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닥 잡으면서 박스권 나오고 주가가 26만원까지 수직 상승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이때는 어땠겠습니까? 이때 분위기 어땠겠어요? 이 종목 못 간다, 당신 물렸다, 당신이 왜 이 주식 매수했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세력이 매집하고 재료가 있는 주식들은 아무리 뭐가 돼도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결국 올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산로보틱스 차트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는 차트는 두산입니다. 자, 두산 차트고요. 그대로 두산로보틱스를 검색해서 볼게요. 자, 어때요? 차트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종목인데 왜 이렇게 비슷한 차트가 나올까요? 저는 그래서 동일한 세력이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보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목표 주가 20만원까지 향해 갈 거다. 사상 최대 규모의 엑시트 전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1차 엑시트를 이미 겪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상장이 되고 나서 큰 상승이 나올 때 CES 2024, 2월달 MSCI, 이런 단기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확약 물량, 1개월치, 2개월치, 3개월치, 이런 물량들을 모두 소화를 했고, 그때 분명히 엑싯 전략을 취한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그 물량을 받아준 세력들도 역시나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엑시트 사태가 이뤄짐과 동시에 4, 5, 1분 사태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일봉상 차트를 봤을 땐 이거 뭐냐 나 큰일 났다 걱정만 했던 당시의 모습인데 실제로 일봉상 흐름 보면은 빠진 것만 같은데 제가 이걸 분봉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이 말은 저만 했습니다. 유일하게 저만 했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4월 5일 딱 볼게요. 이날 240만 주가 넘어가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는데 전날의 분위기 어떻겠어요? 공포가 가득했겠죠. 사람들이 내일 주가 어떻게 될까 걱정했겠죠. 내일 주가 폭등할 거니까 매수하자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실제로 개파락을 합니다. 개파락한 주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1분 만에 대량 매수가 들어요. 누가 봐도 장대 양봉이에요. 누가 봐도 장대 양봉이고 누가 봐도 대량 매수가 터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4월 5일자 발생했던 대부분의 거래 대금이 이 1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조용했습니다. 오직 1분, 이 1분 장 초반 개장하자마자 1분 사이에 모든 매수세가 집중되어 있어요. 이날 발생했던 거래 대금이 단 1분에 집중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받아주고 또 받아준 거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이러고 나서 어떤 게 나왔어요? 합병 공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두산로보틱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엑시트 전략 발동되기 직전이라고 봅니다. 금리 인하, 합병 결과, 미국 대선,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다? 결국에는 최대 주주 두산의 물량과도 연결이 될 거다. 자, 지금까지 1차 엑시트에서 풀렸던 보호 예수 물량은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의 보호 예수 물량 그걸 받아주고 엑시트한 세력이 있고 그때 당시의 상승 모멘텀 역시 지금 만나고 있는 재료에 비하면 역시나 세 발의 피입니다. 재료와 풀리는 보호 예수 물량 모든 게 다 지금 과거와는 사이즈가 달라요. 주식시장의 꽃은 손바뀜이라 말씀드렸죠. 맞나요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뭐 해주면 된다? 이 엑시트 전략 발동을 일으키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 우리가 조금 부진하고 답답하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합병 공시 띄우면서 한번 최대 매물대를 건드렸다. 이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두산 로보틱스 주가 정말 크게 움직일 때 이 구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했겠어요. 그 물량들을 소화하는 자리예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던지는 건 세력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떤 바보가 이 주식을 여기서 건드리겠습니까? 앞으로 올릴 작정이 아니라면은 뭐하러 주가를 여기까지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모든 거 다 공개할 수 없지만 우리 영상 보시면서 두산 작전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리포트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내용까지 모두 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PPT 파일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4469-6279 이 번호로 두산 작전이라고 이 문자 신청 한 번만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단독으로 공개하고요. 무료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곧 발생할 사상 최대 규모의 엑시트 전략 제가 예측하는 이 분석 전략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시나리오 흘러가고 시장 상황과 함께 대입해서 보시면은 기가 막힌 흐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미리 힌트를 드리지 않습니까? 두산 차트를 보셔라. 두산 차트가 이게 얼마나 이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렇게 망가져갔던 차트마저도 올리는 게 세력이다. 왜? 세력은 당장의 주가가 얼마니 이거 상관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보하고 파악하는 게 일이고 그게 매집이 완료되면은 주가는 간다.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산 로보틱스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정책을 집중하셔야 된다. 이 재료는 절대 작지가 않다. 맞나요 여러분들? 중국이란 나라가 가져갔었던 제조 산업을 미국은 다시 가져오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리쇼링 정책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팔아라 라고 하는 제조업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이런 제조업 정책들이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로 들어갔을 때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재정적인 지원, 국가의 지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것은 그렇게 공장이 지어지고 가동률이 올라가면은 근로자가 많아지고 소득이 늘어나고 물가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금리 인상을 할 거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때 가서 다시 또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공장을 가동시키되 근로자 수는 감축할 수 없고 인건비는 감축할 수 없으니 생산의
효율성을 올려야죠. 그 효율성을 올려줄 건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된 협동 로봇밖에 없다. 두산로보틱스 주가가 그때도 과연 여기일까요? 업황은 엄청난 사이클을 눈앞에 두고 있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저렴한 주식이라 부르는 거지 망한 주식이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두고 망한 주식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주가가 폭등을 하고 저 꼭대기에서 또 들어옵니다. 야, 이거 결국 가는 거였네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때는 늦겠죠. 지금부터 함께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두산로보틱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